어, 오늘은 그 해임총회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분들도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회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제 카페에 제가 게시를 해놨는데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원래 법률이라는 것은 제한하지 않으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금지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어떤 게 있냐면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은 동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의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2002년 3월 11일자 2002 그 12호 결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가면 서면으로 뭘 내세요라고 이렇게 총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회 진행할 때도 그게 어디에 규정이 있나요? 서면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거수를 하면 안 될까요? 기립을 시키면 안 될까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을 뿐이지 금지하는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에서 지금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내지는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아니면 대부분 찬성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사람만 일어나세요.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집계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민법상 사당법인 총회 표결 및 집계 방식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 반대, 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또는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집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2011년 10월 27일 선고 2010-8868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현장 투표도 마찬가지 참석자 명부가 조합으로 확인이 됐으면 거수 내지는 기립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투표하세요라고 대신에 성명을 특정할 필요도 없고 특정해도 되고 특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형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허용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시는 원칙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전자투표가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당 법률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투표가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는 여러분 도시정비법 45조 5항에는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면 그 서면은 뭐냐? 서면이라는 존재 말 그대로 종이입니다. 종이. 서면으로 그걸 문서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문서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다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문서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는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전자문서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팩시밀리 이런 게 대표적일 겁니다. 아니면 전자기록으로 바로 저장되는 문서들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이미 출력을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일반 문서일 겁니다. 여러분이 문서 작성할 때 타자를 쳐서 컴퓨터를 통해서 타자를 쳐서 출력을 해내면 이것을 그냥 문서라고 하지 그거 컴퓨터로 만들었으니까 전자문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4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적 형태라는 것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력을 해버렸을 때는 그럼 무슨 문서냐? 일반 문서지요. 당연히 전자 형태로 곧바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출력을 했단 말입니다. 일반 문서로 변환해서 출력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 요즘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 걸로 전부 문서 작성을 하지
근데 그 모든 걸 전자문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전자문서화 시키려면 스캔하든지 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자체로 출력이 됐을 때는 자, 이 기록하는 매체를 컴퓨터를 이용했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전자문서는 될 수 없습니다. 출력을 하면. 다만 전자의 형태로 곧바로 송신되고 곧바로 저장이 되면 전자문서가 맞겠죠. 자, 그렇다면 전자투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전자투표라는 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전자적 형태로 딱 들어가고 말 것이냐,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문서 작성을 출력을 해냈다 이러면 그건 전자문서가 아닌 겁니다. 이미 출력하는 순간 일반 문서가 되겠죠.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자적 형태로 송신되는 형태가 아닌, 자, 출력해서 송신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도시정법 45조 7항은 정관의, 총회 의결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의 노편정관을 보면 22조 2항이나 3항에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면은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되느냐? 제한이 없죠. 아까 제한이 없으면 폭넓게 허용하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직계 방법도 기립, 투표 박수, 이거 박수로도 심지어는 하잖아요. 만장이 통과 있습니다.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 박수 치지 마시고 찬성하는 사람 박수 치세요. 이렇게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 박수 쳐보세요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서면으로 돼 있다는, 서면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전자문서라 하더라도 출력해 놨을 때는 이미 서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서면이라 하더라도 다시 스캔해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돼 버리면 전자문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투표라고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에 접속해서 직접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거는 전자문서는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출력했다, 전자문서 아니죠. 반드시 손으로 기재해야 되느냐,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정관을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면 허용돼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투표라고 할 때 좀 더 구분을 명확히 하면, 전자투표로만 하고 서면이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전자문서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문서로서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데, 심지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했고 출력을 해서 보내라 그러면 그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해라 이 뜻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일반 서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출력을 해서 그래서 반드시 전자문서이긴 하면, 저장되어 있을 때는 전자문서입니다만은 본인이 작성하고 출력을 해서 보내도록 하고 별도로 출력을 해서 발송들을 해줍니다. 조합에서 그렇게 인계를 하고요. 물론 전자문서로도 인계하고, 대부분 제가 직접 하는 조합들은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서 주기도 하고 고안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개를 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면 정관 개정 필요 없이도 아까 얘기했지만 출력을 해버리면 이미 서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자문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